내가 이걸 먹으라고? 네, 괜찮아요. 요즘 펫푸드 중에는 휴먼 그레이드라고 해서 사람이 먹어도 되는 재료로 만든 것들이 많아요. 코코한테는 항상 오가닉만 먹이거든요. 지은은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옥자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 라면은? 아, 라면보다는 이게 영양가가 훨씬 좋을 거예요. 코코 사료는 정말 비싸거든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윤옥자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아직 6시도 안 된 시간이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 일찍 일어나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집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지은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물이나 끓이고 있었어.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저는 코코밥부터 챙겨야겠네요. 지은은 옥자를 지나쳐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윗칸에는 반려견 코코를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유기농 사료, 수제 간식, 심지어 사람이 먹는 것보다 비싼 영양제까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옥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아들 상우의 집에 들어왔지만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반면 코코라는 골든 리트리버는 날이 갈수록 더 큰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코코야, 밥 먹자. 지은의 다정한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옥자가 거실로 나가보니 코코는 자신만의 전용 소파에서 꼬리를 흔들며 지은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파는 옥자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자신이 앉던 소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지은은 코코가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라며 그 소파를 코코 전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은 아침 드실 거 있으세요? 지은이 코코의 밥그릇을 바닥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이미 지은의 관심은 온통 코코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옥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남은 밥과 라면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다시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이렇게 라면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면이 끓는 동안 옥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에서는 이른 아침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반려견과 함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동물은 가족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지? 옥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점점 애매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며느리는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라면이 다 끓었습니다. 옥자는 그릇에 라면을 담고 찬밥을 한 숟가락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에 앉아 혼자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은이 코코와 장난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코코는 정말 똑똑해. 우리 코코 최고야. 그 소리를 들으며 옥자는 라면을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입에 넣었습니다. 짠맛이 강했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제는 그럴 기력도 의지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설거지하는데 상우가 회사에 나갈 준비를 하며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어. 지은아, 코코 산책은 언제 시켜? 상우는 어머니보다 코코의 일정을 먼저 물었습니다. 옥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의 대화는 모두 코코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옥자에게는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옥자는 또다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오전 내내 코코와 함께 동물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고 왔다며 코코만을 위한 점심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코코야, 병원에서 받은 처방식 먹어야지. 지은은 코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특별 제조된 사료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 사료 한 포의 가격이 옥자가 일주일 동안 먹을 라면값보다 비싸다는 것을 옥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지은이 물었지만 이번에도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냉장고에서 자신과 남편 상우를 위한 도시락을 꺼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나는 간단히 먹을게. 옥자는 익숙하게 대답했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으며 물이 끓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은이 평소와 달리 부엌에서 뭔가를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코코 사료가. 지은이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냉장고와 선반을 이리저리 뒤지더니 결국 포기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지은은 서둘러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동물병원이나 펫샵에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옥자는 라면을 끓이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 후 지은이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코코의 평소 사료가 아닌 다른 포장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지은이 옥자 앞에 그 포장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옥자는 깜짝 놀라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장지에는 영어로 된 글씨와 함께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아, 그게 코코 사료인데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별일 아니라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포장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이걸 먹으라고? 네, 괜찮아요. 요즘 펫푸드 중에는 휴먼 그레이드라고 해서 사람이 먹어도 되는 재료로 만든 것들이 많아요. 코코한테는 항상 오가닉만 먹이거든요. 지은은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옥자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 라면은? 라면보다는 이게 영양가가 훨씬 좋을 거예요. 코코 사료는 정말 비싸거든요. 지은의 말에 옥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뭐라고 항의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요즘 시니어분들도 펫푸드 드시는 분들 있대요. 건강에 좋다고. 지은은 옥자의 말을 끊고 자신의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회사에 늦겠어요라며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옥자는 혼자 부엌에 남겨졌습니다. 앞에는 끓고 있는 라면과 게 사료 포장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라면 냄새와 사료 냄새가 섞여서 올라왔습니다. 내가 정말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구나. 옥자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라면을 그릇에 담고 찬밥을 말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게 사료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상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옥자는 용기를 내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상우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코코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지은이가 나한테 게 사료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더라. 옥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우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정말이야. 코코 사료라면서 사람도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내 밥상에 올렸어. 상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요즘 펫푸드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던데. 상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개 사료를 주는 게 말이 되냐? 옥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지은이한테 나쁜 뜻은 없었을 거예요. 상우의 말에 옥자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옥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게 사료 사건 이후로 지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옥자가 있는 곳에서는 코코와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코코야,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에 가자. 지은은 코코의 목줄을 챙기면서 옥자에게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옥자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코코는 꼬리를 흔들며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옥자는 평소처럼 라면을 끓이려고 부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가가 보니 코코가 냉장고 앞에서 뭔가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코코야, 뭘 하고 있니? 옥자가 가까이 가서 보니 코코가 종이 봉투를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서류들이 흩어져 나왔습니다. 옥자는 서둘러 코코를 말리고 종이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옥자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생명보험 관련 서류 같았는데 거기에 적힌 이름이 낯이 익었습니다. 남편 윤대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자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보험 처리는 모두 상우와 지은이 맡아서 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서류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옥자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험금 수령자 명단에 코코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개의 이름이 사람과 함께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옥자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 분명히 코코가 수령자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코코와 함께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옥자는 서둘러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셨네요. 지은이 코코의 목줄을 풀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의 시선이 냉장고 앞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지은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코코가 뭔가를 물어뜯고 있어서 말렸어. 코코가요? 평소에 그런 일은 없었는데. 지은은 바닥에 종이 조각들을 빠르게 주워 담으면서 옥자의 눈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옥자는 모르는 척하며 부엌을 나왔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옥자는 그 서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걔가 보험금 수령자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옥자는 결심을 하고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친구였던 김 사장에게였습니다. 김 사장은 작은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에 대해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이십니까? 아, 옥자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시고 계셨어요? 김 사장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자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혹시 걔가 보험금 수령자가 될 수 있나요? 그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애완동물도 가족처럼 여기잖아요. 옥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최근에 그런 상품들이 생겼어요. 펫트러스트라고 해서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 상품이죠.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에요. 옥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걔 이름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물론이죠. 다만 실제로는 그 동물을 돌보는 사람이 관리하게 되는 거지만요. 요즘 독신자들이나 자식 없는 부부들이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에요. 김 사장의 설명을 들으며 옥자는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은이 코코를 보험 수령자로 등록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사장님, 그런 보험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언제든지 가능하죠. 보험 계약자가 원하면 언제든 수령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옥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런 보험에 가입했을 리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코코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보험 수령자로 만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누군가가 수령자를 변경한 것일까요? 옥자는 점점 의심스러운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상우가 집에 돌아오자 지은은 조용히 그에게 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옥자는 방문을 조금 열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정확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님과 조심해야 하라는 단어들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옥자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보험 서류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과 추측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네요. 지은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코코가 서류를 찢어놓은 일 때문인지 표정이 어딘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옥자는 짧게 대답하며 지은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지은은 냉장고 근처를 유독 자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제 옥자가 서류를 봤는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코코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해서 하루 종일 밖에 있을 거예요. 그래. 네, 종합검진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점심도 밖에서 해결할게요. 지은은 서둘러 코코의 외출 준비물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코코 전용 이동 가방, 간식, 물병, 심지어 작은 담요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옥자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은과 코코가 나간 후 옥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습니다. 옥자는 용기를 내어 어제 코코가 찢어놓았던 그 서류들을 다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냉장고 근처를 살펴보니 지은이 서류 봉투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옥자는 조심스럽게 거실과 안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상우와 지은의 방에는 들어가기 어려웠지만 거실 서랍장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공과금 고지서,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그리고 그 사이에 어제 본 보험 서류도 있었습니다. 옥자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 윤대수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계약서였고 수령자란에는 분명히 코코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보험금 액수였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옥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고 왜 코코를 수령자로 했을까요? 서류를 더 뒤져보니 계약 변경 신청서도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후였습니다. 신청인은 상우였고 변경 사유에는 피보험자 유언에 따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이라고? 옥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옥자 어머니 잘 부탁한다는 말만 반복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는 깜짝 놀라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우가 점심시간에 집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응, 여기 있어. 상우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지은이랑 코코는 어디 갔어요?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옥자는 이 기회에 용기를 내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뭐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같은 거 남기신 적 있어? 상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물컵을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문득 궁금해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셨나 싶어서. 상우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코코를 많이 아끼셨잖아요. 마지막에도 코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코코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잘 돌봐드리고 있는 거죠. 상우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인 유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옥자는 더 파고들고 싶었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우야, 아버지 보험 처리는 다 끝났니? 네, 다 처리했어요. 왜요? 궁금해서. 복잡하지 않았어? 상우는 잠시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좀 복잡했죠. 아버지가 여러 보험에 가입하셨었거든요. 지은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옥자는 그 말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보험 처리를 며느리가 도왔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가족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지은이가 도와줬다고? 네, 지은이가 보험 쪽 일을 잘 알거든요. 대학교 때 관련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우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회사로 가봐야겠어요.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상우가 나간 후 옥자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은이 보험 관련 일을 잘 안다는 것, 남편의 보험 처리를 도왔다는 것, 그리고 코코가 수령자로 등록된 것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옥자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보험 수령자를 코코로 변경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지은과 코코가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평소와 달리 옥자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집에서 쉬었어. 코코 검진 결과가 아주 좋대요. 건강하다고 하네요. 지은은 코코를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코코는 건강해야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며칠이 지나면서 옥자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과 상우가 자주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고 옥자가 나타나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언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옥자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 옥자는 라면을 젓가락으로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주저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뭐가?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고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지은의 말에는 어딘지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자는 경계심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해. 그런데 어머님,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상우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어머니, 지은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세요. 옥자는 두 사람의 태도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머님, 사실은요. 지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컬러풀한 팸플릿이었습니다. 표지에는 깔끔한 건물 사진과 함께 실버타운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안내서예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최신식이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은의 설명을 듣는 동안 옥자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자신을 내보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 상우가 서둘러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서는 하루 종일 혼자 계시잖아요. 내가 언제 외롭다고 했어? 옥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은과 상우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지은이 팸플릿을 옥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옥자는 그것을 받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살겠어. 요양원 따위는 가지 않을 거야. 어머님,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한번 보고 결정하셔도. 안 돼. 옥자의 단호한 대답에 부엌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과 상우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옥자는 자신의 방에서 팸플릿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좋아 보이는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이 있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지은이 요양원 상담 직원과 통화하는 모습을 옥자가 목격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70세 어르신이시고, 네, 언제쯤 입소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고. 옥자는 몰래 그 대화를 들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옥자는 상우를 불러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우야, 엄마는 정말 요양원에 가기 싫어.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기 가시면 더 좋으실 텐데. 좋기는 뭐가 좋아? 내 집을 두고 왜 남의 집에 가서 살아야 해? 상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도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어머니 돌봄이. 지은이도 직장 다니면서 어머니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아서요. 옥자는 아들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짐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머니,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고, 상우야, 엄마는 아직 건강해. 남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상우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편의를 위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지은은 옥자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상우는 집에 늦게 들어와 일찍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옥자는 점점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옥자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옥자 씨, 요양원에 가신다면서요? 옥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며느리분이 어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곳으로 가신다면서. 옥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이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이 요양원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녁 옥자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요양원 간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지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내가 언제 간다고 했어? 누가 그래도 된다고 했어?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상우가 나서서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옥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상우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어. 그냥 짐덩어리로 보는 거지. 그날 밤 옥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고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의 언쟁 이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은과 상우는 옥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고 옥자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오늘 요양원 견학 일정 잡혀 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요양원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안 간다고 했잖아. 어머님, 그냥 한 번만 보시고 결정하세요. 억지로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상우도 나서서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함께 갈게요. 정말 둘러보기만 하고 오시면 돼요. 옥자는 두 사람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계속 요양원 이야기만 나오는 상황이 지겹기도 했습니다. 알았어. 한 번만 보고 오자. 옥자의 대답에 지은과 상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2시 세 사람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은 요양원의 장점들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거기는 정말 시설이 좋아요. 개인 방도 있고 식사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옥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요양원에 도착하니 상담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웃으며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실버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옥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개인 방은 작지만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고 공용 공간도 넓고 쾌적했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지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설은 좋네. 그죠? 저도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상담을 받는 동안 옥자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입소 절차, 비용,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였습니다. 입소 비용은 월 200만 원 정도 되시고 보증금은 1,000만 원입니다. 상담 직원의 설명에 옥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비싸?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해결할게요. 상우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의아했습니다. 상우의 월급으로 그런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옥자는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시설은 분명 좋았지만 여전히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날 저녁, 옥자는 혼자 방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 자신의 처지가 참 애매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것도 편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혼자 살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보험 서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코코가 수령자로 되어 있는 그 보험 말입니다. 혹시 그 보험금으로 자신의 요양원 비용을 대려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옥자는 결심을 하고 김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물어본 그 펫보험 말인데요. 아,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보험금을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실제로는 그 동물을 돌보는 보호자가 관리하는 거니까요. 옥자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은이 코코 명의로 보험금을 받아서 자신의 요양원 비용으로 쓰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장님, 그런 보험의 수령자를 나중에 바꿀 수는 없나요? 원래 계약자가 살아있다면 언제든 가능하죠. 하지만 계약자가 돌아가신 후에는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유언이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죠. 아무나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전화를 끊은 후 옥자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지은이 불법적으로 보험 수령자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오후 옥자는 우연히 상우와 지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이 언제쯤 나올까? 다음 달 정도면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머니 요양원 비용도 해결되고. 다행이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수는 없잖아. 옥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보험금으로 자신의 요양원 비용을 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남편의 보험금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옥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개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옥자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옥자는 조용히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집안이 조용할 때 옥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을 때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코코가 꼬리를 흔들며 옥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짖었을 텐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너는 잘 살아라.
옥자는 코코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온 옥자는 금세 비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일단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비에 젖은 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거리를 헤매던 옥자는 결국 지하철역 근처 24시간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척들과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연락이 뜸해졌고 오랜 친구들도 대부분 자식들 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살 형편도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옥자는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옥자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친구였던 변호사 박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와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옥자는 오래된 다이어리에서 박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윤대수 아내 옥자입니다.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박 변호사는 옥자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꼈는지 즉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행히 사무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옥자는 박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비에 젖었던 옷이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지만 박 변호사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옥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개 사료 사건부터 시작해서 보험 서류를 발견한 것, 요양원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옥자 씨, 코코가 보험 수령자로 되어 있다는 건 확실한가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박 변호사는 컴퓨터를 켜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대수 씨 보험 계약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후 박 변호사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옥자 씨, 이상한데요? 뭐가요? 대수 씨가 가입한 보험을 보니까 여기 특별한 조항이 있어요. 박 변호사는 화면을 옥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차 수령자는 코코로 되어 있지만 2차 수령자가 따로 있습니다. 2차 수령자요? 네,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포기할 경우에 최종 수령자 말입니다. 옥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윤옥자 씨, 바로 부인입니다. 옥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수 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코코가 수령자지만 실제로는 부인이 최종 수령자가 되도록 말입니다. 박 변호사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구조로 만든 이유는 아마도 가족 간 갈등을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코코를 핑계로 보험금을 가로채려 할 것을 알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죠. 옥자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그런 배려를 해놓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은이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건가요? 아마 모를 거예요. 이런 복잡한 구조는 보험 전문가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박 변호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옥자 씨 며느리가 수령자를 변경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불법입니다. 불법이요? 네, 계약자가 사망한 후에는 유족이 마음대로 수령자를 변경할 수 없어요. 법정 상속인의 동의나 법원 허가가 필요하죠. 옥자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이 자신 몰래 불법적으로 보험 수령자를 변경했고 그 보험금으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서류에 대한 형사 고발과 함께 보험금 수령자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박 변호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코코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포기하면 자동으로 부인이 수령자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며느리가 불법 행위를 했으니 보호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요. 옥자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아들과 며느리와 완전히 등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정말 이기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옥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당한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개취급, 요양원 강요, 그리고 자신 몰래 진행된 보험금 편취 시도까지. 변호사님, 소송을 진행해 주세요. 옥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말 확실하시죠? 네,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는 없어요. 남편이 날 위해 마련해 준 것인데 왜 남이 가져가야 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디서 지내실 건가요? 모텔이라도 잡을게요. 아니에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서 며칠 지내시면서 상황을 정리하세요. 박 변호사의 배려에 옥자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옥자는 게스트하우스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 복도에서 옥자는 박 변호사와 함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재판이 있었고 마침내 오늘 결론이 날 예정이었습니다. 옥자 씨,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박 변호사의 말에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상우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심정일지 상상이 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재판부 입장하십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상우와 지은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고 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지은은 고인의 유언 없이 보험 수령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에 해당합니다. 지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위조된 수령자 변경을 무효로 하며 원래 계약에 따라 2차 수령자인 윤옥자에게 보험금 수령 권한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옥자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또한 피고인 김지은은 반려동물 코코에 대한 보호자 자격을 상실하며 코코는 적절한 보호시설로 이관됩니다.
이 부분에서 지은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코코를 잃는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판결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는데 상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옥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우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옥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나를 개만도 못하게 취급할 때는 언제고? 어머니, 지은이가 저를 속인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그런 보험을 만들어 놓으신 줄 몰랐어요. 상우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옥자는 손을 뺐습니다. 상우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알고 있어. 이제 와서 변명해도 소용없어. 그날 오후 옥자는 박 변호사와 함께 보험금 수령 절차를 밟았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혼자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옥자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작은 집을 하나 구할까 해요. 오랜만에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일주일 후, 옥자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작은 투룸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햇볕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혼자 살림을 차리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필요한 가구들을 하나씩 사고 부엌에 조리도구를 정리하며 옥자는 새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아침, 옥자는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도 넣고 호박도 넣고 마지막에 대파까지 올렸습니다. 라면만 먹던 지난 1년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맛있다. 혼자 중얼거리며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자신 입맛에 맞는 맛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옥자는 근처 유기견 보호소에 들렀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외로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를 찾으세요? 보호소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크지 않고 얌전한 아이면 좋겠어요. 여러 마리를 둘러보다가 옥자의 시선이 한 마리에 멈췄습니다. 중간 크기의 믹스견이었는데 다른 개들과 달리 조용히 앉아서 옥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볼이라고 이름 지어놨어요. 아주 얌전하고 사람을 잘 따라요. 다만 나이가 좀 있어서 입양이 쉽지 않았어요. 옥자는 보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보리의 눈에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로 할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보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개 용품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코코가 받았던 것 같은 호화로운 대접은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밥그릇과 방석, 그리고 산책용 목줄 정도였습니다. 보리야, 우리 둘이 힘내서 살아보자. 보리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옥자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보리와 함께 산책을 나가고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후에는 보리와 함께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다른 동네 주민들과도 안면을 익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옥자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며 옥자는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 마음대로 사는 지금이 제일 사람다운 것 같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보리는 옥자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옥자는 보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넌 개지만 사람보다 훨씬 낫구나. 보리는 눈을 살짝 뜨고 옥자를 바라본 후
다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 작은 집에는 진정한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련해준 마지막 선물 덕분에 옥자는 마침내 자신만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진짜 자신의 집에서 말입니다.